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면 1심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잘 고민을 하시고, 특히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은 뭐 고민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그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법원으로부터 하회 권고 결정이라는 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받으면 사실 당사자들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면 좀 많이 당황을 하세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게 뭔가요? 일단 첫 번째 그게 있고요. 이거 나는 하회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한테 안 좋은 심정이 생기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회 권고 결정이라는 거는 재판장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뭐 주장 입증 자료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정, 법원의 그 또 판단 등을 봤을 때 이거는 판결로 하는 것보다는 중재 형식으로 하는 게 공평하다. 그래서 적절한 이렇게 하회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판장이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냐면 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또는 쌍방간 입증이 불충분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또 가끔씩은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하고 피고 주장이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일방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이런 법리를 조금만 떠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상대방이 좀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법리대로만 되면 상대방이 그냥 일방적으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은 일방적으로 패소하기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재판부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회 권고 결정이 나고요. 이 하회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쌍방 당사자는 사실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그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하회 권고 결정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냥 원고 주장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데 왜 하회 권고 결정을 피고가 어차피 패소할 거면 그냥 판결을 받지 굳이 하회 권고 결정을 피고가 왜 하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회 권고 결정을 하면 보통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나오거든요. 소송 비용이 좀 많은 경우에는 또 하회 권고 결정이 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고 입장에서도 원고가 지금 이길 게 아주 유력하지만 질 가능성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 비용 때문에 괜히 판결을 고집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패소하면 원고도 사실 또 치명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회 권고 결정을 원고는 승소가 유력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고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회 권고 결정은 판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를 하회 권고 결정을 하는지, 뭐 예컨대 원고가 1억을 청구했으면 뭐 여러 가지 쌍방의 사정을 고려해서 9천만 원은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한테 뭐 1억을 줘라, 내는 9천만 원 줘라 그러고 그 구체적 이유가 안 나와요. 그 경우에 피고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동일한 사건이 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보험금 청구에서는 동일한 이슈가 사실 여러 개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당사자는 다 다르죠. 근데 쟁점이 동일해요. 근데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나서 특히 이유가 상세하게 되면은 이 후속 사건들이 일방은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쟁점이 동일한데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이유가 나오면. 만약에 그런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는 피고, 뭐 예컨대 보험회사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하회 권고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고가 원하는 보험금은 다 주되 그 판결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하회 권고 결정에는. 그러면 후속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하회 권고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회 권고 결정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해요. 내용이
제가 예컨대 원고 측이라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이제 받은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저는 뭐 웬만하면 수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 이의 신청해야죠.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2심 이제 우리는 피항소인인 거죠. 1심에 원고를 맡았는데 전부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심이 딱 법원의 첫 재판에 갔더니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 사건은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좀 다시 볼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는 고민 중이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 80%나 70%로 이제 하회 권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고 변호사 입장에서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다 이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재판부가 하회 권고 결정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원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이 되는 게 이러면은 우리 2심의 그 재판장은 1심 사건을 지금 뒤집으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이거는 진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2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뒤집으려는데 뭔가 약간 원고가 그대로 지기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지는 게 적절하지 않고 아니면은 또 요번에도 피고가 지면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도 있으니까 그냥 하회 권고 결정 한번 이렇게 쓱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죠.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김현장에 있을 때 되게 큰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승패가 누가 이길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막 되게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가지고 첫 기일에 이제 하회 공고 결정을 때리신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1심에서 전부 이긴 거예요. 한 80%로.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이의 신청을 해야 되나 우리 의뢰인이랑 이제 계속 그 논의를 했는데 의뢰인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1심에서는 처음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법리적으로 우리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고민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2심 판단을 받았는데도 결과적으로 2심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면 1심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잘 고민을 하시고 특히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은 뭐 고민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회 권고 결정하면 재판부는 좋은 게 있죠. 이 복잡한 거를 심리를 안 하고 또 판결 이유를 안 써도 된다는 점. 사실 그게 얼마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을 줄이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회 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접하는 하회 권고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사건 수입 문의는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